다시 뭐 끊고. 어쨌든 뭐 부주력은 어제 해축이나 오늘 들어온 거 괜찮은데 아침 ML이 솔직히 조금 아쉬웠고 욕심 부려가지고 일반선 갔으면 먹었는데 욕심도 좀 아쉬웠고 일단 해축구 무난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리수 안 두고. 소시에다드는 자카리안, 엘루스톤도 부상이고 헤타페는 위날이나 밀라 같은 앞선 자원들 부상. 일단은 뭐 소시에다드가 인터밀란 상대로 홈에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있었죠.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그래도 역시나 좀 물론 안드레 실바가 빠져있긴 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소시에다드는 분명히 만만치 않은 팀이에요. 내가 그때 이때도 그랬지. 프렌 언더 보기도 했었고 다 좋은데 일단 자카리안 빠진 부분이 조금 아쉽고 소시에다드가 어쨌든 인터밀란전을 주중에 치르면서 몇몇 선수들이 훈련에 참가를 못했어요. 금요일에 있었던 이제 오늘 경기 전에 이제 뭐 훈련 세션이나 이런 것들을 뭐 삼선 쪽에 이제 뭐 수비맨들이나 이런 자원들이 막 좀 놓쳤다고 해. 그러니까 약간 잔부상 살짝 있어서 그러니까 부상 예방 차원에서 훈련도 쉬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뭐 일단 출전은 합니다. 다른 애들. 그나마 소시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최전방이 쓰레기라고 했죠.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오야르자발 여러분 인터밀란 좀 봤어? 진짜 저 새끼 개쓰레기야. 여기 우마르 사디크. 뭐 양쪽 사이드 윙어인 이제 쿠보나 뭐 바레네치아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최전방에 대한 답이 없다 했는데 오늘 안드레 실바 복귀야. 드디어 복귀야. 야 이제 세를로스가 그리울 줄 난 꿈에도 몰랐다. 어쨌든 세를로스 대체자로 데려온 안드레 실바가 복귀인데 복귀 전이라는 이슈는 있어요. 뭐 선발 라인업 봐야겠지만 선발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 뭐 후반전에 좀 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소시에다가 이미 승점을 좀 많이 날려먹긴 했거든요. 초반에 뭐 헤매면서 그래가지고 요 경기도 솔직히 챔스 있고 해가지고 저는 변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찍는다면 소시에다드 갈 것 같아. 근데 막 그렇게 막 엄청 배당 대비 엄청 좋아 보이는 건 아닌데 찍는다면 소시에다드. 어제 도르트문트도 내가 그랬죠. 지금 돌문을 어쨌든 믿을 수는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그래도 돌문이 이기지 않을까? 아니면 뭐 햄무? 뭐 표현은 제가 넣지 않았지만 근데 요거는 그래도 소시에다드기 때문에 뭐 이길만 하다. 헤타페가 축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보르달라스의 축구는 어쨌든 간에 격투 축구기 때문에 그냥 뭐 거칠게 땡깡 피우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위력적이진 못해. 홈에서야 이제 헤타페가 몰아치는 능력이 기세로 상대를 압도하면서 몰아치는 게 있는데 원정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지난 레알 마드리드전은 이제 뭐 거의 레알을 상당히 고전시켰던 것도 사실 레알이 좀 많이 놓쳤어 이때. 지로나 원정에서는 맥없이 무너졌던 부분 여러 가지 좀 감안하면은 원정 헤타페 상대로는 그래도 뭐 안드레 실바 복귀 이슈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에다가 주중 경기 있었다 하더라도 뭐 할만하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스날 대 토트넘 북런던 더비죠. 오늘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형님들 이거. 일단은 부상자 먼저 보면은 팀버 그리고 토마스 파티 마르티넬리 불투명 아마 뛸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선발일지 벤치일지 모르겠어요. 마르티넬리 사이드 쪽에. 그리고 토트넘은 페리시치 시즌 아웃 됐나 페리시치가 아무튼 부상에 벤탄쿠르 세센용의 뭐 브라이언이레다가 뭐 로셀소 불투명 이 정도인데 일단은 페리시치가 그래도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에서 자리를 잘 잡았었는데 부상인 부분은 토트넘 입장에서 아쉽고 아스날도 뭐 마르티넬리가 부상인 부분 좀 아쉽죠. 물론 트로사가 마르티넬리 없어도 좀 잘하기는 해. 뭐 PSV 전에도 트로사가 뭐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좀 보여줬던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은 2.5 기준이었으면은 눈 감고도 오버야. 약간 누워서 떡 먹기 느낌. 먹다가 체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오버가 나오는 경기인데 3.5를 줬어요. 이게 아마 인터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형님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쨌든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데 아스날 상대로 우리가 하던 거를 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어. 지금 솔직히 아스날 원정 와서 맞불러 올 수 있는 팀이
전 세계에 몇 팀 없어요. 맨시티도 아스날 원정 와서 롱볼 축구했어요, 형님들. 근데 토트넘이 맞불을 논다 하면은 PSV도 사실 직전 아스날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이제 PSV도 이번 시즌도 그렇고 상당히 엄청 잘 나갔잖아요. 뭐 무패 행진 기록도 상당히 길어졌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시즌에 유로파에서 뭐 아스날 PSV 때는 템백을 했습니다만 아스날 이번에 원정 와서는 PSV도 공격 축구를 했단 말이야. 4대 0으로 개발리고 갔거든. 제 생각에 이것도 결국에 토트넘이 올라오고 있는 팀인 건 맞는데 글쎄요. 올라오고 있는 거지 사실 아스날하고 동일선상의 레벨은 아니야. 토트넘 경기를 보면 어쨌든 간에 좋은 장면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실수 같은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아스날 경기에 대해서는 그런 실수들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 후방에서의 불안함이 있는데 그건 이제 램스데일이 빠지면서 아스날이 그런 불안감이 거의 많이 사라졌어. 뭐 이런 부분들이나 뭐 전방에서의 믿을 수 있는 자원들도 솔직히 뭐 손흥민이 있긴 하지만 뭐 히샬리송 이딴 애들 믿을 바에는 뭐 제주스 뭐 은케티아 요 공격 라인이 훨씬 낫다라고 보고 요 경기에는 저는 무난하게 아스날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아스날 승에 3.5바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구매율이 우리나라 손흥민이 있어서 그런가 토트넘이 50%거든? 승이 50%인데 참고로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토트넘이 아스날 원정에서 이긴 적 2번밖에 없어요. 출범이면 형님들 30년이 넘을걸? 30년이 넘어. 90년대 초반에 출범했어. 90년대 초반 이후로 모든 경기 다 포함해서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없는 거지. 확률상으로는 30경기에 2경기면 몇 프로야? 뭐 5, 6%, 6%, 7% 되겠네.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물론 지금의 토트넘은 강하긴 합니다만 지금의 토트넘이 강해봤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갔을 때보단 약해요. 그땐 갭이 더 적었어. 그땐 토트넘이 더 잘할 때가 그때도 못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올라오고 있긴 하지. 내가 이게 토트넘 이기려면은 실리적으로 하면 승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맞불을 논다 했어. 아스날 원정에서 맞불러서 유리하게 갈 수 있는 팀은 전 세계 한 손가락에도 두 손가락에도 아니 뭐라고 해야 돼? 한 손가락에 뽑을 수 있을 정도예요. 한 손으로 뽑을 수 있을 정도야. 뭐 바이에른 뮌헨 정도 와야지 이제 또 화력 대결 하거나 뭐 바르셀로나 정도 와야지 이제 점유율 싸움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지 토트넘이 될까 모르겠네. 토트넘 막 아스날 상대로 막 인터뷰도 도발하고 막 그러던데 항상 끝이 그래요. 결과보다는 좀 최선을 다하겠다. 항상 마지막 감독도 그렇고 손흥민 인터뷰도 자세히 보잖아. 마지막에 그 얘기 있어. 결과보다는 막 최선을 다 어쩌고저쩌고. 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리고 브라이턴 대 본머스. 브라이튼은 제가 수비적인 약점이 있는 팀이라고 지속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죠. 직전 경기제 아테네 상대로 결국 그런 부분이 좀 도드라졌던 부분이고. 글쎄 오늘 경기에는 일단은 중원 자원들이 브라이턴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 이게 라인업을 어쨌든 볼 수가 있어서 형님들 한번 보세요 이따가. 제임스 밀러도 그렇고 에반 퍼거슨, 루이스 덩크 불투명인데 오늘 수비 쪽에 핵심인 루이스 덩크는 아마 출전이 가능할 것 같고 에반 퍼거슨도 복귀 이슈인데 뭐 파스칼 그로스나 제임스 밀러는 지금 빠지는 부분에 대한 이슈예요. 얘들은 약간 복귀 이슈 느낌이라면은 얘들은 빠지는 이슈거든. 이러면 미드필더가 자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머스 같은 경우도 시니스테라가 어쨌든 데뷔를 했고 지난 시즌에 또 굉장히 좋았었던 얘도 이제 그 로리앙에서 왔죠. 테렌모피는 저기 니스로 가고 우아따라는 이제 본머스로 와서 지난 시즌 또 본머스의 잔류 한창 강등 버프 딱 받았을 때 엄청 잘했었거든. 얘도 이제 복귀해가지고 직전경기 뛰었고 이런 부분이라 결국 본머스는 움츠린 다음 역습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정배 메리트 없다라고 봅니다. 이 경기 개인적으로 유럽 대항전까지 치렀고 브라이튼의 약점은 뎁스예요. 이 팀이 그렇게 막 부자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뎁스가 약해. 가뜩이나 오늘 이렇게 미드필더 부상으로 빠지고 막 추가로 NC소 장기 부상 당했죠.
빠지는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전력 자체는 뭐 플라인업 나오고 했을 때, 그리고 어차피 시스템 축구여가지고 누가 나도 어느 정도는 댐비다만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이게 뭐 유리하다라고 보는데, 저도 브라이턴이 이 배당이 너무 쓰레기야. 1.3 정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바를 찍자고 보니까 3.5네. 그게 좀 아쉽기는 해. 여기는 뭐 스콧이나 타일러 아담스 얘들 여전히 빠져 있고, 똑같이 빠져 있고, 뭐 우아따라 정도 복귀한 느낌? 맞지? 아, 그리고 뭐 수비 쪽에 켈리나 쟤들도 이제 한두 경기 뭐 빠졌었던 것 같은데, 쟤들도 다 출전 가능하고. 저는 보머스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대 에스턴 빌라. 이 경기를 어떤 가장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선택지는, 물론 어제 제가 이 말 해놓고 맨유 경기 틀리긴 했어. 근데 그거는 솔직히 물론 틀린 건 당연히 틀린 거지만, 테나 감독의 그 지략을 내가 너무 낮게 평가해. 난 똑같이 하던 대로 할 줄 알았는데, 뭐 테나 감독이 내가 얘기했던 그 수비적인 불안한 포인트들에 있어서 이제 그 어린 자원을 기용하거나 해가지고 그런 활동량으로 그걸 약간 메꿔버렸어. 그러니까 벌리 같은 경우 화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헤매면서 이제 언더가 나왔는데, 이 경기는 어쨌든 간에 뭐 첼시나 에스턴 빌라는 하던 대로 하는 팀들이에요. 뭐 포체티노도 플랜 A, 뭐 앞에 뭐 저기 어디야 은큰쿠나 애들 부상당해도 계속 똑같은 전술 쓰죠 하는 상황이고, 추카메카도 부상당했는데 똑같이 하잖아. 에스턴 빌라 에메리 감독도 상당히 보수적인 감독이라서 그냥 하던 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 경기는 오바가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에스턴 빌라 항상 라인을 어느 정도 높게 가져가는 팀이라 상대 윙어들이 좀 빠른 자원이 나섰을 때 이번 시즌 고전했던 기억들이 많아요. 리버풀 상대로 경기력은 괜찮았는데 수비가 결국 두들겨 맞았죠. 3대 0으로 시작하자마자 게임 터졌었고, 또 저기 어디야 그 뉴캐슬도 양 윙 사이드 쪽에 뭐 빠른 앤서니 고든이나, 또 한 자리 어디야 그 파라과이 놈 실실 쪼개는 애 누구지 이름? 아무튼간에 기억이 안 나네. 알미론. 그런 자원들이 있어서 고전했는데, 오늘 첼시도 결국 스털링의 폼이 최근에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뭐 무드릭 믿음직스럽진 못하지만 그래도 빠르긴 하니까 뭐 이런 자원이 있는 부분들, 첼시도 뭐 상대 역습에 좀 고전하는 부분들 감안했을 때 저는 뭐 어디가 이기든 좀 다득점 1대1만 아니면 다득점 나올 확률 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1대1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도 조금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승패는 제가 볼 때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바가 먼저 보이고 승패로 접근한다 하면은 저는 그래도 유럽 대항전 원정 일정 다녀온 에스턴 빌라보다는 첼시가 낫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에스턴 빌라가 이런 그런 라인이 높은 수비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진짜 빠른 윙어들을 가진 팀들한테 상성이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첼시가 지금 솔직히 믿음직스러운 상황은 아닌데 저 이 경기는 할만하다. 첼시선. 다섯 번째, 리버풀 대 웨스트햄. 이것도 뭐 없는 것 같아요. 리버풀도 저기 어디야 유로파 린츠 원정에서 선제골 실점하긴 했습니다. 결국 뭐 교체 투입된 살라나 여러들이 추가골도 넣고 해가지고 마인까지 해줬었고, 웨스트햄은 바치 상대로 뭐 장난 놀다가 선제골에 일격을 맞았습니다만 여기는 뭐 순식간에 뒤집어 냈고, 양팀 다 뭐 유럽 대항전에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웨스트햄이 움츠린 다음에 역습을 노릴 거고, 뭐 리버풀이야 뭐 하던 대로 안필드니까 할 부분인데, 글쎄요, 웨스트햄 분명히 이제 뭐 한 방에 있는 팀이야. 그 워드 프라우스가 일단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세트피스의 위력이 있고, 또 다른 자원들도 솔직히 쿠더스도 최근에 계속해서 합류를 하고 있고, 뭐 안토니오도 이번 시즌 지난 시즌 좀 아쉬웠는데 이번 시즌 폼 나쁘지 않고, 제라드 보엔이 오늘 불투명인 게 제일 좀 웨스트햄은 걸리는 부분일 거예요. 보엔이 오늘 불투명인데 생각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요 정도랑 그 리버풀은 티아고랑 아놀드 불투명인데, 웨스트햄이 이 경기를 좀 뭔가를 승점을 가져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리버풀의 화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살라는 사실 별로 언급할 필요도 없고, 요즘 소보슬라이도 되게 잘해주거든요. 여기에 루이스 디아스도 어느 정도 해주는 가운데 다윈 누네즈가 폼이 좋아. 공격진 전방위적으로 제가 볼 때 학포 정도 제외하고는 다 폼이 괜찮아요, 지금 리버풀이. 그래서 활약적으로 좀 밀어붙일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고, 미드필더 뎁스도 뭐 크라바메이로 직전 린치전에 잘 대비했고, 뭐 엔도도
뭐 확실한 퀄리티는 아닙니다만 체력 배터리 정도 역할은 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 딱 봤을 때 마인슨까지 언오버 패스. 왜 3.5를 줬지? 그리고 레버쿠젠 형님들 뭐 얘기할 거 있나요? 레버쿠젠 뭐 특별한 부상자 없어요. 그나마 뭐 그 유로파 일정에서 이제 해켄하고 홈에서 했던 부분에 있어서 라인업이 좀 풀 라인업이 좀 나왔던 부분이 좀 불안하기는 해. 레버쿠젠도 주전 라인업은 되게 센데 이 로테이션이 돌아가면은 그렇게 막 세진 않아요. 중원도 사실 팔라시오스 자카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요. 전방에도 이제 보니페이스, 호프만, 뭐 비르츠 요런 좀 라인들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진짜 좀 많이 아쉽긴 해요. 레버쿠젠이 올 시즌에 좀 내려가는 타이밍은 형님들 어느 때 잡으면 되냐면은 제가 시즌 시작하기도 전에 올 시즌 레버쿠젠 형님들 무조건 주목하라고 찍으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잖아. 몇 번이고. 레버쿠젠이 내려가는 타이밍은 주전들이 부상으로 뭐 둘 셋이 빠져있을 타이밍부터 이제 내려갈 거야 조금씩. 주전 라인업에 나왔을 때 강함은 바이에른 뮌헨과 비교해도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대신 이제 로테이션을 돌릴 때 혹은 주전들이 빠져서 벤치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될 때 이때 문제가 생겨요 지금 레버쿠젠이. 근데 지금 당장에 부상자가 없거든. 하이덴하임이 솔직히 지금 만만치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돌문 원정에서도 묵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쨌든 유럽 대항전이고 로테이션까지 좀 돌릴 거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엄청나게. 근데 그럼에도 지금 타이밍에서 꺾을 만한 포인트는 솔직히 없다. 뭐 조금 더 체력적인 소모가 더 많아. 한 경기 했잖아 이제 그 유럽 대항전을 한 두 경기 네 경기 막 이렇게 되면 체력이 좀 빠지거든요. 그때 타이밍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조심하거나 하지만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래도 믿어주는 그림이 맞다. 헨슨 그리고 라요 대 비아레알. 형님들 비아레알 지금 마트에 갔어요. 그냥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 지금 못 찍어. 뭐 부상 같은 경우 이제 뭐 데니스 수아레즈 지난 시즌 셀타비고에서 장기 부상이랑 또 구단 수뇌부랑 불안가 있어가지고 계속 못 뛰다가 이제 비아레알 합류했는데 부상 빠져 있고 여기에 쿠엔카 올 시즌에 얘로 이제 비아레알의 올 시즌 수비 라인이 좀 변화가 있잖아. 뭐 이탈자들도 있고 해가지고 새로운 좀 세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쿠엔카가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젊은 자원에 부상으로 빠져 있고 센터백 페드라자 출전 정지 누수도 있는 상황. 여기에 라요 같은 경우는 은테카 앞선에 빠져 있는데 여기 이제 팔커블 투명. 유럽 대항전 사실 파나 시나이코스 원정에서도 비아레알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경기로 알메리아전에도 거의 졸전이었어 형님들. 내가 알메리아도 뭐 어제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아레알 이때 극장골로 이겼죠. 경기력도 더럽게 안 좋았어 홈인데.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의 비아레알에 뭐 베팅할 만한 이유는 우리가 전혀 없어요. 경기력이 좋은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면은 배당이 이렇게까지 지금 역배야. 비아레알 역배예요 형님들. 이러면 가볼 만해 솔직히. 경기력이 괜찮은데 뭐 결과가 안 따르는 거면은 그 경기력을 믿고 다음에 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좀 가볼 만도 한데 지금 경기력이 너무 쓰레기야. 라이오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개인적으로는 승무 찍는 게 좀 안전해 보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보다는 승리. 승리 쪽으로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두 개 같이 가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도 비한데 뭔가 이름값에 있어서 좀 그 쫄림이 있다. 다음 경기 8번째인가? 볼로냐 대 나폴리. 뭐
특별히 막 크게 많이 말씀드릴 부분은 없어요. 형님들한테 내가 몇 가지 포인트들은 형님들이 그래도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그래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 맨시티 오바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레버쿠젠 미드라는 거 내가 시즌 초반부터 말했고, 나폴리 일반 수비 박살났다는 거, 뭐 이런 포인트들은 제가 계속 그냥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뭐 이 경기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폴리가 지금 가장 믿을 수 없는 포인트는 수비예요. 오늘 뭐 수비 쪽에 더군다나 라흐만이랑 제주스 빠져 형님들. 뭐 어떡하냐 이거. 가뜩이나 나와도 안 좋거든요 형님. 나와도 불안해. 제가 누가 나와도 불안하다 그랬잖아. 나폴리 수비는 김민재가 빠진 이후로 누가 나와도 지금 개판인데, 가뜩이나 또 지난 시즌 뭐 김민재 배터리 역할 했던 제주스 부상으로 빠져있고 존나 뭐 일단 느려. 라마니도 마찬가지에다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볼로냐가 홈에서 지금 부상자도 없거든요. 풀라인업이고 상당히 잘 비비는 팀이에요. 또 하필이면은 중앙에 이제 뭐 저크지나 피지컬 있고 이런 자원들이 있어서 그나마 뭐 나폴리가 속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큰 약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를 막 확실하게 뚫어줄 자원이 볼로냐에 막 엄청 막 많지는 않아요. 그거를 공략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근데 저커지 같은 어쨌든 피지컬 좋은 자원들도 사실 지금 수비에 있어서 많이 부담이거든요. 솔직히 이 경기 별로 쉬워 보이진 않고요. 승패로 접근하는 부분은 뭐 굳이 보면 볼로냐 프렌 쪽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찍는다면은 나폴리 경기에는 그래도 언더는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볼로냐라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형님들. 볼로냐는 언더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 저득점 팀이야. 약간 화력이 애매한데 수비 쪽에서 보여지는 단단함은, 물론 니콜라스 도밍게스 이런 애들이 또 막 노팅엄을 이적하고 해가지고 미드필더 쪽에 핵심 자원들을 잃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시즌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단단함은 여전히 있어서 이것도 좀 고민이 솔직히 되기는 해. 오바가 엄청 좋아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나을 것 같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이걸 찍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저도 조금 헷갈리는 경기긴 합니다. 이 경기 둘 중에 하나 골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수비는 박살났는데 빠졌어. 이거를 나폴리가 이길 걸로 좀 기대하면은 그래도 확실하게 좀 승리를 하려면 3골까지는 기대를 해야 돼. 2골도 내가 볼 때 장담 못할 수도 있어. 이 경기도 나폴리가 2골로도 볼로냐가 2골 정도 따라올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딱 이거다. 승 찍을 바엔 오바 찍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이게 맞네. 이게 맞는 것 같다. 승 찍을 바엔 오바 찍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승패로 어쨌든 본다 하면 나는 그래도 프렌 정리가 되네. 파리 대 마르세유. 일단은 뭐 파리 같은 경우 이강인 뭐 차출됐고요. 아센시오가 여전히 부상인 상황 속에서 나머지 자원들은 지금 괜찮은 상황이고, 마르세유가 이스마일 사르가 여전히 부상에 콘도그비가 빠져 있고, 이런 중원이 조금 약해졌고, 파페게가 징계로 계속해서 못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리도 솔직히 올 시즌 뭐 믿음직스럽지 못한 거는 좀 맞긴 해 형님들. 맞긴 한데요. 새끼들 니스전에 사고 쳐가지고 개 같은 것들 열받아 죽겠어. 근데 마르세유는 형님도 오바메양이 있어. 족바메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독도 마르세유가 어쨌든 간에 직전에 마르셀로나 감독이 아니 이름이 헷갈리네. 갑자기 이름이 헷갈린다. 어쨌든 간에 감독이 마르셀리노 그 감독이 이제 사임을 한 부분에 있어서 뭐 코치가 이어갔는데, 솔직히 아약스전에 그렇게까지 뭐 화력전으로 붙었습니다. 아약스의 지금 전력을 생각하면 솔직히 만족스럽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파리가 같은 유럽 대항전을 치렀지만 홈에서 도르트문트 상대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유리할 것이다. 뭐 특별한 변수나 이런 거를 창출하기에는 마르세유의 전방이나 뭐 콘도그비아 빠진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믿음이 안 간다. 파리승 찍는 게 맞다. 이건 파리도 좀 통수를 많이 쳐가지고 좀 고민될 법도 한데, 이거는 그냥 파리승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저걸 마르세유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파리는 그래도 믿고 갈 수 있는데
마르스는 안 돼. 9개 했나? AT 대 레알 가면은 이 경기 어렵다 형님들 기본적으로. 부상자 관련해서 어려운데 AT는 세윈주, 윤주랑 바리오스 오늘 빠졌고 데파울, 라비오스래 왜? 데파울, 르마 그리고 데파이블 투명. 레알은 카르발, 밀리탕, 귤러. 이것만 아니었으면 나는 프렌 되게 좋아 보였을 것 같거든. 비닐 신이 돌아오네. 비닐 신이 막 돌아왔어. 이게 AT 마드리드는 지금 누수가 많거든요. 르마도 빠져 있고 데파울에다가 바리오스가 또 부상당하고. 얘들 왜 이렇게 이번 시즌 왜 이렇게 부상이 많냐? 꼬마는. 어? 뭐 이런 부분이라 조금 뭐 빡세기는 한데. 비닐슈인도 어쨌든 간에 복귀전이라 이게 막 풀 컨디션에서 풀타임을 소화할 정도의 핏은 아마 안 될 거예요 형님들. 여기에 또 레알 마드리드가 저기 유니온 베를린과의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물론 경기력이 엄청 나빴던 건 아니에요. 스코어는 1대0이었지만 어쨌든 그 경기 이후에 뭐 벨링햄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살짝 부상방지 차원에서 훈련 빠지고 이랬어. 그러니까 여기도 레알도 지금 어쨌든 건강한 뭐 그런 그림은 아니고 대신 뭐 체력적으로는 AT도 솔직히 라치오원 좀 빡세게 다녀와가지고 쉽진 않을 거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약간 무자비 느낌하게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해. 무든 약간 햄무든 그런 그림 있잖아. 지금 진짜 AT가 좀 가져가기에도 라인업적으로 오늘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는 비니슈스 들어왔는데 여기는 코케 복귀야. 그러니까 앞선에서 그래도 핵심이 복귀한 거고 여기는 이제 미드필더 쪽에 지금 빵꾸가 좀 많이 났잖아. 근데 복귀한 거고 그나마 뭐 다행인 부분인데 이게 돌아오자마자 근데 어떻게 한 명이 또 나가리가 되냐 이거? 뭐냐 이거? 같이 뭐 번갈아 가면서 나가리 됐다 들어왔다 하는 건가? 돌아오니까 나가리가 돼 있네. 그런 부분이라 좀 고민했어요 솔직히. 무승부 보고 AT 프렘 볼지 뭐 무승부 햄으로 볼지 고민했는데 솔직히 아직도 고민되네. 아직도 고민돼 솔직히. 아직도 고민되는데 저는 그냥 무승부가 좀 괜찮아 보여 기본적으로. 무찍기 좀 괜찮은 경기 같은데? 근데 뭐 굳이 본다 하면은 그래도 AT가 뭐 그렇게까지 쉬울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무승부 햄무 요 정도 보고 마무리.